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고고. 11월 13일 주요 경제지수를 알아보겠습니다. 금은 1g당 54,305원으로 전일 대비 1% 정도 하락했고요.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화는 1,163.5원으로 0.17% 하락했고요. 위안화는 소폭 하락했는데요. 166원입니다. 코스피는 2,140.9원으로 0.9% 상승 마감했습니다. 금일 오전 마감한 S&P 500 지수는 3,091.8포인트를 기록하며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스닥은 8,486포인트 기록하며 0.26% 상승 마감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어젯밤 하락했다가 단기 회복했습니다. 8,763달러로 0.45%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회복하고 있고요. 네. 다음은 글로벌 주요 소식 알아볼게요. 국제결제은행이 핀테크 연구수장으로 브느와꿰레 ECB 집행이사를 임명했습니다. 네, 이름 참 어렵네요. 네. 집행의사 같은 경우에는 BIS에 합류하게 돼서 매우 기쁘다. 또 가진 전문성이 급변하는 기술 시대에 글로벌 중앙은행이 공동체에 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금융 안정성과 금융 포괄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혁신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네요. 에어비앤비에서 결제액 3%를 비트코인으로 돌려준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이날 비트코인 결제 애플리케이션 폴드가 에어비앤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스 헤드라인은 좀 낚시였네요. 네. 에어비앤비가 지원하는 게 아니고 폴드에서 에어비앤비를 네, 통해서 그렇네요. 결제의 3% 금액을 비트코인으로 지원을 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예약을 할 경우에 결제 금액의 3%를 비트코인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ECB 전 총재가 비트코인은 실체가 없다고 강력 반대했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그만두는 마당에 네, 악담을 본 것 같네요. 네. 네,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유럽 중앙은행을 이끌었던 트리셰 전 총재가 이날 행사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여과 없이 드러냈는데요. 트리셰 전 총재가 비트코인을 강력하게 반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통화로서 지녀야 할 특성이 부족하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아유 아파. 네. 그리고 암호화폐 매입은 투기나 마찬가지다라고 이런 입장도 덧붙였습니다. CME의 비트코인 옵션 출시 일자가 내년 1월 13일이라고 합니다. 야, 이거 또 연말에 대소식이 또 하나 나왔습니다. 네.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비트코인 옵션 출시 일자가 내년 1월로 잠정 결정됐습니다. CME 같은 경우에는 12일 보도 자료를 통해서 2020년 1월 13일을 기해서 비트코인 선물 계약에 대한 옵션을 구입할 수 있다라고 발표는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규제 당국의 검토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국내 주요 소식입니다. 간편 결제 서비스 차이가 미샤의 온라인몰 뷰티넷까지 확대했습니다. 야, 열심히 하시네요, 활동, 테라. 뷰티넷은 에이블 CNC의 화장품 브랜드 미샤, 어퓨, 뭉크의 공식 온라인 몰인데요. 뷰티넷 이용자는 차이로 결제 시에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고, 또 뷰티넷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차이 결제 서비스를 통해서 결제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번 사용해 보세요. 네. 블로코와 강원 창조 경제혁신센터가 블록체인 교육 캠프를 연다고 합니다. 한번 가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가서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블록체인 기술에 관심 있는 일반인이라면 네. 개인 또는 4인 이내의 팀으로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날 자정까지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가자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주최 측은 최대 30명의 교육생을 선발할 예정이고, 교육생의 2박 3일 숙식비와 교육비를 전액 지원한다고 합니다. 와, 정말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도요. 네, 현대차가 자동차 산업과 블록체인을 접목시키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네, 그리고 잠깐 마이크에 잡음이 좀 있다고 지금 유튜브에 올라왔는데요. 좀 이거 죄송합니다. 그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15일에 열린 미래차 국가비전 선포식 행사에서 현대자동차그룹은 자동차 제조사에 사용자의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서비스 회사로 탈바꿈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네. 초창기부터 굉장히 이쪽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정부의 규제 때문에 네. 조심스럽게 몸을 사리고는 있는데 적극적인 행보 굉장히 응원합니다. 암호화폐 규제에 나선 특근법에 보완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기사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제가 올려봤는데요. 네.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를 골자로 한 특근법 개정안이 국회에 현재 계류 중입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이 국제자금 세탁 방지 기구 권고안보다 강력한 규제 조항을 담고 있어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엊그저께도 네. 이제 박주현 변호사님을 전화를 연결을 했잖아요. 네네. 변호사님 이야기도 말씀하신 게 현재 국제적인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게 명확하게 규제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라에서는 이걸 따라야 될지 저걸 따라야 될지 굉장히 지금 고심이 많고 계속해서 이건 사회적으로 논의도 해야 되고 또 여론도 많이 이제 이야기를 들어봐야 됩니다. 네. 네, 다음은 거래소 주요 소식입니다. 빗썸 글로벌에서 빗썸 체인 구동에 사용될 빗썸 코인을 공개했습니다. 말이 많던 빗썸 코인이요, 이제 모습을 보이네요. 네, 이거 커뮤니티에 네. 난리 났어요. 이게 네. 뭐냐면 BT라는 코인으로 새로 만들었어요, 갑자기. 원래 아, BXA라고 BK에서 만든 BK 컨소시움에서 싱가포르에서 만든 BXA라는 코인을 엄청 팔아먹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 투자자들은 이게 빗썸 패밀리에서 언젠간 쓰일 거야 하고 가지고 홀드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근데 갑자기 BT라는 곳에서 빗썸 코인이다 하고 또 만들었어요. 아, 그래서 지금 네. 내분이 일어나지 않았나 하고 막 여러 가지로 얘기들이 오가고 있고 커뮤니티에 BXA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열이 받죠. 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 BT 같은 경우에는 새로 만들었으니까 이걸 사라 하고 또 판매를 하기도 하고 그럼 BT와 빗썸은 다른 곳인 건가요? 또 그건 또 아니에요. 또 그건 이 또 아니에요? 관계가 또 있는 곳이에요. 네, 그리고 네. 빗썸 이 중앙에 있는 빗썸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이걸 어떡하지? 그리고 골머리를 지금 굉장히 쏟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빠르게 이 사태가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정말 생태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네, 다음은 빗썸 계정으로 빗썸 글로벌과 빗썸 싱가포르까지 이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건 되게 좋은 소식이네요. 빗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빗썸 패밀리를 선포하고 네네. 이 확대가 되냐 안 되냐 막 이러고 있었는데 연합체가 굉장히 커지면 빗썸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세계 글로벌한 사람들이랑 이 유동성을 확보를 할 수 있으니까 거래량이 잘 이루어지겠죠? 업비트가 2주년 기념 시크릿 이벤트를 진행했는데요. 6회차 코인은 아르고였습니다. 당첨 관련 안내사항은 오늘 발표된다고 합니다. 네. 코인원에서 반타 네트워크 데일리 에어드롭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전체 거래 유저 대상으로 총 2천만 원 상당의 당첨금이 있다고 합니다. 네, 반타코인이 자체 생태계를 강화하고자 새로운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으로 교체가 됐습니다. 네. 4일 동안 매일 175만 반타를 데일리 에어드롭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비트레이드가 쟁글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암호화폐 정보를 투명하게 공시할 수 있겠네요. 네, 비트레이드를 운영하고 있는 블록체인 컴퍼니라는 곳이 있는데요. 네. 비트레이드 상장 및 신규 상장하게 될 암호화폐 정보를 쟁글에 공시할 수 있도록 각 재단과 협의할 방침이라고 하고요. 특히 또 필요시에 쟁글로부터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진단 보고서를 제공을 받아서 참고 자료로도 삼을 예정인데 오늘 전화를 한번 연결해 볼까요? 네. 네. 다음은 국내외 업계 소식입니다. 미국의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관련 일자리가 1년 새 26% 증가했다고 합니다. 26%면 어마어마한 숫자인데요. 근데 이거는 조금 네네. 뭐 조사해 봐야겠지만 네. 이게 정확한 조사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현재는 일자리를 다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 업계 체감을 할 때는 네. 취업 포털 사이트 신바이 인디드의 발표에 따르면 해당 사이트에 올라온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관련 일자리 광고가 1년 새 26% 증가했고 지난 4년을 기준으로 보면 무려 1457%나 증가했다. 4년 동안 당연히 그렇겠죠. 그때는 관심이 없었으니까. 네. 반면에 암호화폐 분야의 구직자 숫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 줄어들어서 지난 1년 사이에도 53% 감소했다. 이게 핵심이네요. 그리고 2017년 말에 비트코인 가격이 개당 2만 달러에 육박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에 꾸준히 하락한 것과 궤를 같이 한 것이다. 네, 이게 맞는 말이네요. 네. 전설적 복서 파키아오 발행 토큰이 싱가포르 암호화폐 거래소 GCOX에서 IEO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제프리 린 G콕스 거래소 최고 경영자 같은 경우에 팩 토큰을 블록체인 기술과 팬덤 문화를 결합하고 매니 파키아오 지지자들의 헌신을 담아낸 최초의 자산이다라고 말했는데 네.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스캔 같아요. 지금 왜냐면 네네. 지금 나와 있는 ICO를 한 어떤 유명한 복서나 뭐 축구 선수 뭐 이런 것들이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졌어요. 센트럴한 코인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유명한 메이웨더가 센트럴 카드 막 긁고 다녔거든요. 여기 네, 스타벅스 가서 긁고 버거킹 가서 긁고 막 이런 영상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네. 토큰을 팔았단 말이죠. 근데 갑자기 SEC에서 단속을 해가지고 센트럴 코인의 대표 2명이 구속당했어요.
그래서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져가지고 완전 사기 코인으로 이제 밝혀졌죠. 그래서 유명한 인플루언서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그렇게 그닥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네. 영국의 대형 은행이 이더리움 기업 연합에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어딘가요? 야, 이게 옛날 같은 경우에는 네, 이거 네. 한 방 딱 터지면은 다음날 막 3% 5%씩 막 올라갔거든요. 네. 예전에 2017년 5월 달에 삼성이 EA에 가입했다라는 이야기 하나만으로 갑자기 가격이 이렇게 쭉 올라갔는데 네. 그때 저도 들어왔거든요, 시장에. 네. 근데 영국 대형은행 스탠더드 차다드가 이더리움 기업 연합에 참여해서 블록체인 관련된 사업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더리움 가격 주목하세요. 트론이 거래소 플로닉스와 협력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거래소 인수 소문까지 돌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것 때문에 지금 트론 재단과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플로닉스 협력 계획을 발표한 뒤에 이 가격이 굉장히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네. 트론이 인수할 것이라는 소문까지 시장에 확대되고 있고요. 12일 날 비크립트라는 매체에서 네. 보도를 했거든요. 암호화폐 시장에서 상승세를 지속을 하고 있고 코인마켓캡 자료 기준으로 지금 2.8% 정도 상승을 했네요. 다음은 오늘의 행사 소식입니다. 블록체인 비즈니스 성공 전략 컨퍼런스가 부산에서 열립니다. 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부산시를 중심으로 글로벌 블록체인 기술 교류를 강화하고 글로벌 표준 디지털 자산 거래소 설립, 또 디지털 자산 관련된 규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블록체인과 클라우드의 융복합을 통해서 비용과 보안 문제를 일시에 해소를 하고 우리 삶과 가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할 자리로 마련했다고 하는데 네. 블록체인 하시는 분들은 부산으로 가십시오. 부산에 가시면 답이 있을 거예요. 온트레이드가 한국에서 첫 미트업을 연다고 합니다. 네, 디지털 자산 거래소 온트레이드는 여러 블록체인 프로젝트들과 한국에서 첫 미트업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이번 미트업에서 전문적인 암호화폐 파생 상품 직접 체험할 수 있고요. 최신 업계의 움직임을 한 번에 관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찾아가 보세요. 블록체인과 AI의 미국 사업 진출을 위한 기술 혁신, 벤처기업 벤처 투자 전망 세미나가 열립니다. 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기술 혁신, 벤처기업 생태계, 벤처 투자가 가장 활발한 분야인 블록체인과 AI 분야의 미국 현지에서 기술 혁신 현황과 스타트업 생태계 및 벤처 엔젤 투자 전망을 통해서 국내 벤처기업들의 미국 사업 진출 전략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가 보세요. 다음은 투자자 여러분들의 질문이나 최신 투자 트렌드를 전문가에게 아침 일찍 전화로 물어보는 친절한 경수씨 코너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댓글과 구독, 좋아요 눌러주셔야 저희 방송이 안 없어지고 오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시작합니다. 네, 친절한 경수 씨 코너인데요. 네. 오늘 제가 전화 연결할 상대를 네. 구해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아침에 누구한테 갑자기 전화를 걸어볼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네. 아까 뉴스 나온 데 중에 비트레이드라는 데가 있죠. 비트레이드라는 거래소가 있는데 여기도 소형 거래소인데 지금 꾸준하게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네. 안 없어지고 어떻게 사업을 유지를 하고 있는지 신기해요. 여긴 투자를 어디서 받았는지 국내에서 트래픽으로 한 25위 정도 하는 거래소인데요. 네. 여기 구현의 과장님이라고 초창기부터 제가 아는 분이거든요. 전화를 연결 한번 해볼게요. 그럼 오늘은 소형 거래소에 대해서. 네, 과장님. 네네네. 아침 일찍 죄송합니다. 네. 사전에 동의 없이 전화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생방송 크립토 투데이고요. 아, 네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크립토 투데이의 도유리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과장님 지금 오전에 쟁글 서비스 가입한 뉴스를 보고서 제가 전화를 연결을 한 거거든요. 네. 비트레이드는 지금 수익이 어떻게 되시나요? 좀 유지가 가능할 정도로 뭐 그런 모델이 있나요?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네. 아이고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다 똑같죠 업계가 그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매우 그럼-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회사는 어떻게 지금 버티고 있으신 거예요? 투자 받은 것도 있고 뭐 네. 기존에 받아놓은 걸로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국내 대형 거래소 빼고는
거의 초창기부터 시작한 거래소 중에 상위권으로 알고 있거든요. 만들어진 지 되게 오래된 거래소로. 네,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여러 개 코인들을 요즘에 상장을 시켜야 되는데 프로젝트들이 괜찮은 게 많이 없잖아요. 뭐 예전부터 많이 없다고는 했지만 네. 현재 그 시장의 상황이 어떤지 간략하게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시장 상황은 네. 모두 다 아시다시피 되게 어려운 상황이고 네. 지금 이 나오는 코인들 자체가 제대로 된 프로젝트가 아니라 네. 조금 저희가 얘기하는 좀 그냥 소위 말하는 네.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 방송인데 막 얘기해도 되나요? 네. 하셔도 돼요. 생방송이니까 방송 사고 처리하겠습니다. 네, 뭐 제가 책임질게요. 사자 코인들이 너무 많아서 사자 코인. 네. 그 단어를 하시려고 이렇게 고민을. 네,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코인이라도 어쨌든 거래소 입장에서는 상장을 시켜야만 그 거래량이 늘 것이고, 그리고 국내 사자 코인이 열심히 또 사업을 해서 또 좋아질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그 기준을 어디다 두고 계세요, 그럼 보통? 사자 코인이다, 아니다, 이런 거를 평가할 때. 이게 네. 얼마나 유지될 수 있는가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사업 사실 모델이 그런 얼마나, 게- 네, 사업 모델이 얼마나 유지될 수 있는가, 이게 되게 네, 중요한 네. 포인트죠. 네. 그리고요. 근데 그게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뭐 얘기나 이런 걸로 봐야 되는데 네.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런 게. 그리고 거래소 입장에서 지금 저는 이제 쟁글도 전화 연결을 한번 했었는데요. 네네. 이 공시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정보를 서로 공유를 하는 거잖아요. 쟁글이. 쟁글 서비스 혹시 이번에 가입하시면서 혹시 보셨나요? 네네네. 어떤 거예요? 그 서비스는 왜 가입을 하신 거예요? 저는 사실 잘 몰라서 그냥 네. 좀 알아보려고 가입한 건데. 네. 아, 알아보려고. 네. 네. 저도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 공식 플랫폼에서 나오는 정보는 과연 정확한 것인지, 혹시 이쪽에서 받은 정보 같은 경우에는 이 거래소에서 이 정보를 활용하는데 신뢰도가 있는 건지, 저는 이게 궁금하거든요. 그게 궁금해서 가입을 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쵸. 저도 한번 그래서 가입을 고민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에 FATF 이후로 작은 중소형 거래소 같은 경우 사업 유지가 좀 힘들다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FATF 같은 거 이제 아무래도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계좌나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막는 추세고. 네, 신규 자금 유입이 안 되다 보니까 거래소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자금 운영이나 이런 게 힘들 수뿐이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죠. 네, 맞아요. 제가 지난달 대비 이번 달 그 트래픽 조사를 했어요. 거래소들. 근데 국내 거래소가 지난달 대비, 전월 대비 이번 달에 약 이용자 수가 20% 정도 지금 빠졌어요. 전체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네. 자금도 유입이 안 되고 또 더구나 코인 지금 뭐 그 가격이나 이런 것도 네, 많이 다운돼 있기 때문에 신규 이제 이 유저가 없으면 네.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규 유저가 없으면 아무래도 시장이 더 힘들겠죠. 네, 비트레이드는 그래도 좀 계속 꾸준하게 고객의 자산을 잘 보호하셔서 시장이 좋아질 때까지 잘 버티셔서 그때 좀 성공적인 거래소로 거듭나기를 기원합니다, 과장님. 네, 저희 그 비트레이드는 네. 고객 자금에 있어서는 네, 절대로 그렇죠. 그런 사고가 안 나게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3년 버텼으면 진짜 잘 하고 계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비트레이드의 구연애 과장님이셨고요. 저희 오늘 이렇게 네. 두서없이 말씀을 전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현실이 지금 이렇습니다. 그렇죠.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네. 쉽게 나오기 힘듭니다. 오늘 저희가 더 나은 컨텐츠로 돌아올 수 있게 댓글 좀 많이 남겨주시고요. 김경수의 크립토 투데이. 성투하세요.